안녕하세요. 에릭의 비투쇼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야,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뭔가 꿈틀꿈틀 한번 시장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 79,900달러. 와, 지금 시간은 6월 6일 오후 1시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력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쭉 열려 있는데요. 자, 청산 물량이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72,000달러부터 75,000달러까지. 한번 제대로 뚫리면 연쇄 청산이 일어날 수 있겠죠. 쭉쭉쭉 숏 스퀴즈. 그런데 이건 많은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뚫어만 낸다면 전고까지 뚫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블랙록 1억 5천만 달러, 피델리티 2억 2천,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1,400만 달러 유입, 어제도 유입시키고 어제 8억 8,600만 달러 순유입으로 두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거의 5억 달러 순유입. 자, 여기 맨 오른쪽에 높이 솟은 초록색 막대기 두 번째 기록을 세워줬는데 이제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이 부분 개인 투자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초기 진입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소강 상태에 이르다가 이제는 13FB8링까지 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관들의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고 거대 자금이 지금 간을 보고 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연금 펀드까지.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며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이거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지난 두 달간 비트코인이 긴 횡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많은 채굴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건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 마라톤 디지털, 그 회사가 5월에 채굴된 BTC의 63%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왜 팔았을까요? 운영 자금으로 썼겠죠. 아니면 또 재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 회사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라톤 디지털은 616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요. 그중에 63%를 매도했다. 반면 라이엇 블록체인, 이 라이엇은 215개를 채굴했는데요.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클린스파크는 지난달 417개의 BTC를 생산했지만 2.43개의 비트코인만 팔았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두세 달 정도는 많은 채굴 회사들이 재정비도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만둘 회사들은 그만두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리 갠슬러가 CNBC에 나와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최종 승인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반쪽짜리 승인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승인된 겁니다. 다 승인됐는데 S1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오케이를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AP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주거니 받거니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뭐 취소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좀의 의미가 얼만큼인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이게 몇 주를 의미하는지 몇 달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6월 말에도 가능한데 오늘 이 사람이 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좀이면 어쩌면 또 7월 달까지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예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주 길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게리 갠슬러가 오늘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열심히 또 암호화폐를 씹어댑니다. 이 암호화폐들, 등록하지 않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이런 암호화폐들은 제대로 뭔가 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뒤에 보이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그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쟁 증권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블랙록, 그리고 시타델 시큐리티가 백업하는 TXSE라는 텍사스 주식거래소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걸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레리 핑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자산의 토큰화.
ETF는 첫 단계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행에 옮기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자, 거기에 맞춰서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바로 차세대 인프라, 실제 자산의 토큰화가 효율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방법, RWA,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오늘 주제였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칼로스 도밍고, 시큐리타이즈 공동 설립자 겸 CEO.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의 펀드를 토큰화 시켜주는 회사입니다. 여기 대표가 나가서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증권의 토큰화를 통해서 실시간 세틀먼트가 가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딴질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 의원들, 그리고 이 여성분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본인이 10년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블록체인 얘네들 망해버리면 갑자기 이거 어떡하나, 증권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위험하다, 안 된다, 탈중화가 쓸데없다, CBDC로 하든가, 이놈의 코인은 도박의 용도로밖에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 교수인데 배울 만한 사람이,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디든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깨어나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코인들 다 사기고 크립토 브로들의 배만 불려주는 도박판이나 다름없다. 당신 말 잘하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던 사람들, 한 2년 전만 해도 먹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깨우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슨 의원, 이런 분들은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의 이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정치인들을 응징해야 되겠죠. 코인베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스탠드 with 크립토, 암호화폐와 함께 일어서자, 함께 뭉쳐서 싸우자, 이 움직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1,19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Join the fight, 함께 싸우자, 8,700만 달러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압박을 한 숫자가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좀 심각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미국의 은행 위기,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63개의 은행이 5,170억 달러 규모의 미현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미국의 정부 기관인 FDIC가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게 공론화되면 한순간에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SVB 은행으로 시작한 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은행들의 유일한 살 길은 금리 인하.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손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든가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고 구제 금융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돈을 더 찍어낸다는 말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코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오늘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의 M2 머니 서플라이가 벌써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동성과 통화 정책인데 대선과 맞물리며 그 판이 지금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글로벌 M2 머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까만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 파란 색깔이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올라가죠. 유동성이 빠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합니다. 2020년부터 어마어마한 유동성 주입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22년에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였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코인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될 것인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 범위 안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